자, 우선 첫 소식.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주 주말이죠. 그러니까 주말을 기점으로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정은이가 어제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려 720여 개를 살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김정은이가 얼마나 뿌렸습니까? 260개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나흘 만에 몇 개를 뿌린 거예요? 720개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차 합쳐서 지금 무려 1000개 가까이를 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은이가 참 별의 별 더러운 짓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무게가 꽤 상당하다고 해요. 한 5kg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게 지금 차 압류율가 산산조각 났고,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실제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차가 산산조각 날 정도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차 압류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사람한테 떨어진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는 거죠. 더 나아가 이게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이한테 떨어졌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은 TOD에 포착된 북한 오물풍선, 화생방,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수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실제 우리 군 당국은 이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걸 모두 다 포착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지, 실제 이게 어디 떨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포착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화생방,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서 수거하는 그런 절차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가지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북한이 오물풍선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것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자, 바로 GPS 교란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북한이 GPS 교란만 다섯째를 이어갔어요. 닷새째. 5일 동안 한 거예요. 5일 동안. 그러니까 오물풍선은 2번 날린 거고 GPS 고란은 5번을 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실제 이로 인해서 서해에 계신 우리 어민분들이 일을 못해요. 왜냐? GPS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신고된 건수만 무려 4,90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1,409건. 1,409건이 된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어제 대통령실이 긴급 NSC를 개최를 하고 북한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말하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것이고요. 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 대북 확성기는요, 이르면 내일부터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왜냐면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좀 규정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망치를 두들겨야지만 이 대북 확성기가 재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북 확성기와 관련된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망치 두들기면요, 본격적으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가 재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웃긴 건 뭐냐면요, 북한이 갑자기 대북 확성기 재개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 삐라 발견 시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틀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북한이 5시간 만에 오물풍선 잠정 중단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정은이가 대북 확성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북 확성기가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대북 확성기 카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유, 정은이가 참 쫄아도 많이 쫄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실제 정치권이 함께 목소리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만 이거 실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우리 군 당국만 대응한다라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실제 북한을 향한 대북 기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서로 달라요. 자,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나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대북전단 방치 탓이다라고 윤석열 정부 탓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뭔가 민주당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도발을 했던 게 대북전단 방치 탓입니까? 대북전단 안 던져도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말도 안 짓을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5년을 기억합니다. 대북전단 하나 날렸다고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은 대북전단을 핑계 삼아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우리 내부에서 교체하기 위해 뭔가 바꿔나가기 위해 이런 심리전을 벌인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북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문재인처럼 손 벌려주길 원하는 것이고 문재인처럼 무조건 대가리 숙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문재인 정권과 180도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가 심리전 펼치는 겁니다. 오물풍선 날리면서 GPS 교란 작전 펼치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뭔가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이 나오도록 대북 기조를 바꾸도록 계속해서 정은이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정은이의 말도 안 되는 심리전, 김정은의 꼼수를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처럼 대북 기조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북한의 오물풍선 수치스러워. 그런데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야 된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 이재명 씨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화 채널을 뽀갠 건 누구냐면요.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 차단한 지가 1년이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도 응답을 안 해요. 아직까지도. 실제 대화 채널을 일방 차단한 건 북한이고 연락을 안 받는 것도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북한한테 목매달아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북한이 뭐 하고 있습니까? 휴전선 전역에 남북 통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자, 최근에 또 어떤 걸 하고 있냐? 북한이 북한군 100여 명이 대규모 철책 공사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대화 채널을 뽀개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와 관련돼서 지뢰 매설에 대규모 철책 공사까지 하는 게 바로 북한이라고요. 근데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안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북한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대화는 김정은이 선택할 일이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비핵화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김정은의 손을 내밀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속여왔었던 우리 국민들을 속아왔었던 그 한반도 위장평화쇼는 더 이상 먹혀들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런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북한의 이런 위협적인 행동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응해야죠. 더 나아가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 뭐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안보를 통해서, 더 나아가 뭐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종조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이런 걸 열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 억제를 위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어요. 자, 그리고 이 회담에서 어떤 걸 했냐면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오물풍선과 관련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미일 3개국이 군사협력 강화를 하겠다라면서 오물풍선이 전쟁협정 위반이다라는 목소리를 함께 낸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군사협력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실제적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 이거 한다라는 겁니다. 한미일이 프리덤 엣지 신설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미일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례훈련이라는 거예요. 정례훈련.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한미일이 함께 군사훈련을 해왔지만 이것은요, 정례가 아니었습니다. 비정례였어요. 즉,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빠지면 빠질 수도 있고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안 했잖아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맨날 컴퓨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못 박은 겁니다. 뭘로써? 문서로서. 정례적으로 프리덤 엣지 신설 합의를 한 거예요. 한미일이 정례적으로 함께 군사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군사훈련을 하느냐? 바로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해상, 공중에 이어서 사이버도 한미일이 함께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각종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도발뿐만이 아니라 뭐도 하고 있습니까? 뭐 댓글, 더 나아가 사이버전, 더 나아가 해킹,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한미일이 함께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비정례가 아닌 정례적으로. 자,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고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북한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이런 압박감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오물풍선, GPS 교란이라는 정말 허무맹랑한 짓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문재인이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세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입법 폭거를 막아야 되는지, 민주당의 탄핵 야욕을 막아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실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오물풍선을 천여 개 뿌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요, 지난 주말에도 이런 거 했습니다. 장애 집회. 뭐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윤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밀어붙임에 있어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장애 집회까지 벌이면서요. 자, 우리 국민들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짓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민주당은 뭘 하냐면요. 해병대원 특검법 관찰과 관련돼 가지고 전국 순회 집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한 발언입니다. 자, 이재명이 이 집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해 길바닥으로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일단 이 말이 다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첫 번째 말을 했습니다. 일하려고 했다고요? 일하려고.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정말 일다운 일 했습니까? 일다운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실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 민생을 위한 겁니다. 이재명 했어요? 민주당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 21대 국회만 어떻습니까? 민생 법안 16,359개가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다라면, 민주당이 통과만 시켰다라면 모두 다 통과될 수 있는 민생 법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에는 검수완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안 통과시켰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을 때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말도 안 되는 특검법과 말도 안 되는 입법 폭거로서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강행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래놓고 뭐라고요? 일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해 길바닥으로 나섰다고요? 아,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자, 무엇보다 민주당,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통령이 거부해 길바닥으로 나섰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예? 말은 바로 해야죠. 이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이재명의 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요, 실제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통과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라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통과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대통령 탓을 합니까? 네? 왜 그걸 대통령 탓을 해?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도 안 했고 대통령이 거부해서 길바닥 나섰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통과를 못 시켰기 때문에 길바닥 나섰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원인이 다 이재명 민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을 다 윤석열 정부 탓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지만 일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해 길바닥으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한테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국회에서 어떤 것이 급물살을 타고 있냐? 바로 종부세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 22대 국회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 왜겠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먼저 한 발 앞서서 감세 카드를 꺼내들기 때문이에요. 금투세에 이어서 종부세 폐지 추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도 함께 목소리 내주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 폐지 검토 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박찬대가 먼저 꺼냈습니다. 1주택자 실거주시 종부세 과제 제외해야. 자, 심지어 고민정도 얘기 꺼냈어요. 종부세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 문재인 정권이 강화시켰던 종부세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본격화시키겠다라고 목소리 내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실도 함께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지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민주당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만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 종부세 폐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 갑자기 민주당이 한 발을 뺍니다. 갑자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어요. 속도 조절에. 아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가 말을 했는데, 네? 심지어 고민정도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한 발 물러서는 겁니까?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간 본 거죠. 간 본 거. 이재명이 아닌 박찬대의 입으로 종부세 폐지 간 본 것이고, 이재명이 아닌 고민정의 입으로 종부세 폐지 간 본 겁니다. 그런데 간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좌파들의 반대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그리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조국이라는 겁니다. 나도 종부세 내지만 개정 반대한다라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 여러분들이 종부세 폐지와 관련돼가지고 또 초부자 감세다라는 식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 먹죠. 심지어는 뭐 하겠습니까?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조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조국이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나는 반대한다.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조국혁신당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종부세 폐지 검토 유감이다. 격차 해소가 우선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조국당에서 대놓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일단은 속도 조절하자. 라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 말했잖아요. 일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해 길바닥으로 나선다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반대한 적 없습니다. 실제 폐지 검토하고 있고 함께 목소리 내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민주당과 함께. 즉, 누가 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민주당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속도 조절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 이 말은 뭡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종부세 폐지와 관련돼서. 일하십시오. 그게 진짜 일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그게 실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종부세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은 종부세와 관련돼가지고 목소리 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자, 왜냐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자 제가 한겨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겨레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정부 여당 감세에 따라가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실망스럽다. 자, 이번에는 경향 보여드립니다. 민주당 당농 추진한 횡재세 속도 조절, 종부세 완화 이어 감세 정책으로 후퇴. 자,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한겨레와 경향에서. 뭐와 관련돼서? 종부세 폐지, 감세 정책과 관련돼서 민주당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말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의 상황이고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내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정책과 관련돼서 특히 민생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목소리 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부세만 해도 보십시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와 관련돼서 민주당한테 압박과 가하니까 이재명과 어떻게 했습니까? 찍소리 못하잖아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 여당이 함께 정책적으로 목소리 내면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24차례 그거 함께 외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 패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종부세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 함께 목소리 내니까 되잖아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또 하고 있느냐? 실제 함께 목소리 내고 있어요. 뭐와 관련돼서 종부세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잘 아시겠지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 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이미 작년 1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1월 달부터. 자,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이 함께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얘기했어요. 금투세 유예 말고 폐지 이후 재검토가 합당하다라고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당정이 함께 목소리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어제 22대 첫 고위당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동 민생특위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물가 안정 민생 정책이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추진한다는 겁니다. 즉 뭐라는 겁니까? 당정이 함께 민생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고 관련된 정책과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뭐도 했느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돼 가지고 당정이 함께 목소리 냈습니다. 신병교육대 훈련을 긴급 점검하겠다라고 목소리 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안을 두고 더 나아가 정책적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당정이 함께 목소리 낸다라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함께 추진한다라면요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우리의 힘이 더 크게 되는 것이고 그런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행정부가 있다고요. 행정부. 우리에게는요 행정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입법부는 민주당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부를 갖고 있다. 그 행정부와 함께 국민의힘이 함께 나아간다라면 민주당이 이러한 입법 폭거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여론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